안녕하세요. 속가본 경제 채널입니다. 2025년 4월 19일인 오늘은 삼성전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실적 동향과 거시 상황으로 나눠서 짚어볼 텐데요. 우선 단기 실적은 최근 잠정 실적이 발표됐죠. 깜짝 실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전사 영업이익은 6조 6천억 원,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이슈를 앞두고 고객사들이 재고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메모리 시황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죠. 하지만 이런 모멘텀은 단기적일 수밖에 없죠. 2분기 실적은 1분기만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1분기엔 스마트폰 실적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원화 가치가 급락해 수출 가격 경쟁력이 상승한 환율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2분기는 바로 이 스마트폰 비수기입니다. 반도체도 1분기에 수요 이상의 재고를 미리 쌓아뒀으니 2분기엔 소진할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1분기 기저효과로 2분기 출하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1분기 컨센서스를 굉장히 크게 상회했죠. 삼성전자 반도체 소장이 바뀌었는데요. 대표이사가 바뀔 땐 종종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임자가 있을 때 부실했던 재무 부분을 4분기에 털어내면서 1분기에 빅베스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단기 실적의 중요한 부분은 또한 HBM입니다. 아직 실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초 엔비디아의 HBM3 8단을 공급하고 12단 인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외신에서 보도됐습니다. 12단은 8단보다 더 큰 용량을 제공합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엔비디아가 HBM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삼성전자 공급 파이는 커질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독점 공급 체제를 엔비디아가 가만 놔둘 수 없다는 거죠. 그동안 독점이 길었던 데는 다른 배경도 있다고 합니다. HBM을 개발해달라는 엔비디아 요청을 SK하이닉스가 오래전부터 들어줬고 엔비디아는 그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이미 SK하이닉스가 충분한 이익을 벌었죠. 삼성전자보다 먼저 마이크론이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했었습니다. 두 군데 공급은 아무래도 한쪽에 트러블이 생기면 납품 단가가 급등할 수 있으니 엔비디아는 세 군데 정도 공급처를 확보하려고 할 것 같네요. 그래도 마이크론이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 다시 납품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장기적 전망을 좀 살펴볼 건데요. 메모리 시장의 중국 추격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앞서 살펴봤던 HBM부터 보면 중국 창신 메모리, 양쯔 메모리 역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리바바 자회사인 티에드라는 업체도 개발하고 있고 중국 국가 연구기관도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저가 생성형 AI 돌풍의 주역인 딥시크는 엔비디아 GPU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HBM은 SK하이닉스 것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 트럼프가 엔비디아 것을 쓰지 못하도록 제재하고 있죠. 딥시크의 공급처가 막혔으니 중국의 자체 HBM 개발도 속도를 낼 것 같네요. 다음은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TSMC가 인텔 파운드리 사업부 인수를 추진하는 대신 조인트 벤처 형태로 협력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그렇더라도 인텔 파운드리 사업부 지분 20%를 확보하는 방안인데요. 양사 협력으로 파운드리 TSMC 대항마 중 삼성전자만 남게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공급처를 다변화하듯이 애플, 구글, 퀄컴, 아마존 등 TSMC 고객사들도 삼성전자를 멀티 소싱 업체로 두려고 할 텐데요. 삼성전자도 그 점을 공략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 워낙 전방 생성형 AI 개발 속도 경쟁이 치열했으니 가장 잘 만드는 TSMC에 공급이 쏠렸던 것인데요. 지금 딥시크가 저가형 시장을 열었으니 삼성전자에도 조금씩 기회가 열릴 것 같네요. 문제는 메모리입니다. 창신 메모리의 DDR5 양산 소식, 양쯔 메모리의 최초 294단 낸드 개발 소식 등이 전해졌죠. SMIC의 7나노 기반 화웨이 AI 칩 생산에다 딥시크까지 중국이 지금의 전기차와 배터리를 점령하게 된 과도기를 연상시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건 중국 정부가 로컬 업체의 메모리만 쓰도록 내수 시장에 강요할 수 있는 부분 때문이죠. 그게 메모리 기술 격차를 좁힐 속도를 빨라지게 만듭니다. 2024년 세계 D램 수요의 29%를 중국이 차지했죠. 낸드는 42%에 이릅니다. 중국 메모리 업체가 수출 경쟁하지 않고 자국 수요만 차지하더라도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엔 상당한 부정적 파급력을 가집니다. 중국 내 레거시 영역에서 싸워야 하는데요. 미국이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 수출을 금지했었죠. 그래서 삼성과 SK의 중국 내 공장도 점점 레거시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장기적으로 중국 로컬 업체와의 경쟁도 심해질 우려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상황을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재투자 비용이 많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재무 상황도 급격히 나빠지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유형자산 대비 유형자산 재투자비 비중을 살펴보면요. 2021년에 31%, 2022년에 29%, 2023년에 31%, 2024년에 25%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확 줄었죠.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서 삼성과 SK가 수급 조절을 해왔습니다. 시설 투자를 자제한 동향이 수치로 나타나네요. 시설 투자 부담을 인위적으로 줄였지만 연구개발비 부담이 늘어나는 추세네요. 삼성전자 매출 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2022년 8.2%, 2023년 10.9%, 2024년 11.6%까지 상승해 왔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2024년에 34조 9,981억 원이나 연구개발 비용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HBM을 따라잡으려고 안간힘을 쓴 흔적이죠. 삼성전자는 분기 배당을 하죠. 3월 주총을 거쳐 분기 배당금은 1,083원입니다. 주식 100주를 보유하면 553만 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그러면 분기 배당으로 10만 8,300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